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최근 1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서던 등 많은 화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이 지폐나 동전과는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화폐를 일컫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현상을 보면서 이건 거품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높은 관심이 보여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화폐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더 리더는요,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블록체인 OS 김인환 대표를 모셨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블록체인 OS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OS의 김인환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블록체인 OS라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긴 한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 관심이 많으셔서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블록체인은 무엇이며 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예,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 개념인데요.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 세계 누구한테나 돈을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은행보다는 그 기술을 사용하겠죠. 예. 네. 또는 저희가 중앙 서버가 아니고 네. 분산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제 거래 정보가 보관이 된다면 그러면은 해킹으로부터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조선왕족실록처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네.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또 보관하고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은 인포메이션 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블록체인은 트러스트 머신, 즉 신뢰를 보증해주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해킹으로부터 안전해지고요. 그리고 네. 값싸지고 간편해지고 또 투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아마도 우리의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사용되는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가운데 사용되는 비트코인은 뭐예요? 예, 비트코인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암호화폐인데요. 네. 그 2008년 10월 달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개발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매 10분마다 채굴이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발행이 됩니다. 네. 소량씩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은 특징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2150년까지 총 2100만 비트코인이 발행되도록 결정이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약 1670만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6,000대 이상의 개인 컴퓨터에서 네. 매 10분마다 네. 그 화폐 발행 및 거래 승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내가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금융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모든 금융거래를 블록체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해킹이 불가능한 거고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사용되는 이 비트코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만 발행되도록 되어 있는 가상화폐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는 비트코인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가 있습니까? 가상화폐. 여러 개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그 암호화폐의 주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암호화폐는 탈중앙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은행과 같은 관리 주체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아진다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투명한 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요. 네네.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익명이니까. 하지만은 그 거래 기록을 다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변조하거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으로부터 안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저희 회사와 같은 수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처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컨셉의 새로운 코인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코인, 그 암호화폐가요, 수천 가지가 되고요. 수천 가지요. 예. 그 중에 어떤 거래소인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시세가 형성이 되고 또 거래가 가능한 코인이 무려 1,3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네.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나온 코인이 상장된 건 없고요. 네. 아마 저희 보스 코인이 다음 달 정도에 해외 거래소에 지금 상장되는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코인이 상장이 돼서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일반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이라든지 보스코인, 뭐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은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도 수천 가지의 가상화폐가 이미 있다는 거네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면은요, 네. 네,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네. 예. 지난 11월 26일에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작년 한 1년 전에 그게 불과 80만 원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과 1년 사이에 한 12배 정도가 성장을 한 거고요. 이더리움은 더합니다. 이더리움은 1년 사이에 약 50배가 상승했습니다. 네. 이거는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네네. 번째는 비트코인이 금이나 엔화 같은 그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거나 하면은 안전자산이 이제 오르게 되는데 그때 네. 비트코인도 같이 오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가를 비롯한 기관 자금들이 대규모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활용한 파생 상품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ETF도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과열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해서 가상화폐가 거래가 되곤 하는데요. 사실 가상화폐랑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시킬 수는 없겠지만 좀 별개로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블록체인은 말씀하셨다시피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했고요. 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러면 이 기술은 어디에 좀 활용이 되면 좋을까요? 예, 그 흔히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꼽습니다. 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인데요. 네. 이러한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빨라지고 간편해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투명해지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서 엔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바로 블록체인은 그 뿌리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서 서로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암호화폐 산업이 가장 먼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산업 중심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도입 및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나라별로 보면은 영국, 또 캐나다, 또 호주, 에스토니아, 네네. 일본 같은 나라들이 블록체인 또는 비트코인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네.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비트코인 사용 활성화를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4월달에 자금 결제법을 개정해서 암호화폐를 정식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본 전역에서 한 5천 군데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결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22만 개 점포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오늘 김인환 대표를 직접 모셨으니까요. 블록체인 OS가 무엇을 하는 기업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듣기로는 블록체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오픈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원본만 갖고 있으면은 본인만의 가상화폐를 만들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천 가지의 가상화폐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블록체인 OS라는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입니까? 예, 저희는 흔히 알고 계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예, 저희들은 이제 2015년 8월 달에 약 2년 전이죠. 블록체인 개발자와 P2P 전문가 그리고 마케터 같은 4명이 모여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희들은 이제 90년대 말에 인터넷 1세대로서 그 IT 사업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러한 통찰력으로 이제 앞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이제 공감대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갖고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아이템을 해볼 것인가를 논의하다가 이왕하는 거 가장 큰 걸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거 말고 비트코인 도전해서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만들어 보자. 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시가총액 탑 10 기업을 보면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7개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인데요. 네. 그 중에 이제 2개에서는 또 중국 회사입니다. 네. 텐센트하고 바로 이제 알리바바죠. 우리의 자랑스러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12위 정도에 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위권에 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의 원조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아이러브 스쿨과 싸이월드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서비스들은 세계화가 되지 못했고요.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갖다가 쓴 페이스북은 글로벌 기업이 됐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러한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에는 우리가 기필코 글로벌로 디지털 플랫폼을 선점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블록체인 OS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네네. PC 시대가 열릴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라는 OS를 만들어서 선점을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 그 블록체인 OS 플랫폼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코인은 블록체인 OS의 약자인 보스에서 보스코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브랜드만 봐도 저희가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보스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로 스위스 주쿠주에 네. 저희 보스 플랫폼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이제 주식회사 블록체인 OS는 그 보스코인을 개발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의 회사가 있으신 건가요? 예, 예. 제가 그쪽도 이제 프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는지가 궁금한데 예. 사실 우리가 청계천 시대를 떠올려 보면 예. 일단 그 오픈 소스를 이용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블록체인도 오픈 소스라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기술 수준이 올라왔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예,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요? 예, 우리나라가 그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세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아마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중에서 거의 한 30%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련 개발자나 경험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블록체인 OS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좀 해볼 텐데 그 가운데 보스코인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 예. 수천 개의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그 보스코인은 나머지 수천 개의 그 가상화폐와 다른 좀 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가 다릅니까? 예, 뭐 저는 이제 마케터 출신인데요.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은 먼저 하는 거고 다른 겁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다른 많은 코인을 이제 스타디하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다른 차별적인 장점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1등인 비트코인과 2등이 이더리움의 단점을 보완한 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탈중앙화하다 보니까 네. 그 소프트웨어는 그 업그레이드가 필수인데요. 네. 합의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모두 다 합의를 해야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보네요. 뭐 일종의 그렇게 볼 수는 네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예를 들면은요. 네네. 비트코인의 그 이제 그 블록 사이즈가 1메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점점 트래픽이 많아지니까 점점 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럼 그걸 2메가로 늘려야 되는데 네. 개발자들 진영하고
그 채굴자 진영하고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드 포킹이 되고 이런 이슈가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탈중앙화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네. 합의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콩그레스, 의회라고 하는 멤버십 같은 걸 만들어서요. 네. 누구나 저희 보스코인은 4만 코인 이상 갖고 있으면은 콩그레스 멤버가 될 수 있고요. 의결권이 생기는 것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탈중앙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구현 쪽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투표 시스템을 내장해서 민주적 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다른 데는 없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성인데요. 비트코인이나 지금도 이대로면 채굴하고 있는데 채굴 방식은 이제 POW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굉장히 많은 전기와 자원의 소모가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1년에 수천억 정도의 전기세가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체결 속도가 빠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10분에 한 블록씩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블록 생성 시 전기와 자원이 낭비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POW 방식이 아니고 POS 방식 쪽에 저희가 이제 FBA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채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성능이 훨씬 고성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블록 생성 시간이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한 블록이 생성이 되고요. 네. 이더리움은 약 20초마다 한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저희 보스코인은 5초마다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량도 비트코인은 초당 7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초당 1000건이 목표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300건까지는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희 코인을 송금하거나 할 때 훨씬 빠른 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또 몇 가지 더 또 있는데요. 있습니까? 예, 네. 많습니다. 많이 예. 말씀하세요. 네. 저희들은 이제 그 공공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커먼스 버짓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 보스코인은 앞으로 127년 동안 총 50억 개가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 발행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한 36%에 해당되는 18억 개의 보스코인이 커먼스 버짓이라고 해서 공공재입니다. 그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사업의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 네. 우리 콩그레스 멤버들한테 프로포즈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스 플랫폼에 올리면은 당신들 생태계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한테 50억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콩그레스 멤버들이 투표를 합니다. 네. 근데 뭐 다수결이 아니고요. 찬성이 반대보다 10% 이상이 많으면 가결이 됩니다. 그러면 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저희 보스코인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그 서비스를 갖고서 저희 생태계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생태계 진화를 위한 예산 역할을 할 수 있는 커먼스 버짓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다른 데는 없는 저희만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차피 이제 암호화폐도 화폐이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의 가치는 전 세계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저희 보스코인을 전 세계 많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게 하기 위한 앱을 두세 가지 개발을 처음부터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스타닥과 데일리 클래시, 지금 이제 또 이제 푸드포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저희 커머스 버짓을 이용해서 그 앱을 다운받는 분들한테 공짜로 에어드랍식으로 코인을 소수 뿌려주게 되면은요. 네. 그걸 갖고서 그 앱에서 사용하면서 점점 저희 코인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 그 보스코인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금 조달을 하셨다고 해서요.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증시에서는 우리가 기업 공개라고 해서 IPO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시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이번에 ICO라는 걸 해서 예,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예. 그 이제 ICO는 이제 Initial Coin Offering의 네네. 약자인데요. 일종의 이제 크라우드 펀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코인을 다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코인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의 개발 계획을 백서, 파이트 네네. 페이퍼 중심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거고요. 그래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경 없이 전 세계 대상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대상으로 ICO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네네. ICO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개발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반대급부로 코인이 개발돼서 나오면은 네. 기부한 금액에 비례해서 코인을 배포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ICO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투자자 보호 측면과 투기화되는 경향 등이 있기 때문에 9월달 이후로는 ICO를 전면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2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한 많은 그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가장 궁금한 게 그러면 보스코인을 개발을 하셨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 보스코인을 어떤 산업 분야에 좀 접목시키고 싶으신가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암호화폐 사업이라는 게 글로벌 이제 화폐 최초의 글로벌 화폐를 이제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네. 돈을 만드는 게 사업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추구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가 이제 ICO 끝나고 저희가 이제 펀드레이징 받은 금액으로 한 4년 동안에 백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저희들은 이제 각 대륙에 그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재단에서 어떤 일들을 할 거냐 하면은 그 재단 중심의 그 대륙에서 저희 보스 코인의 이제 커뮤니티를 이제 빌드업 할 거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교육하고 또 블록체인 개발자들을 양성하고 무엇보다 글로벌로 저희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 화폐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생태계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초부터 이제 금융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도 블록체인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쉽게 이해하자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건데 직접 그 업계에 계시는 입장에서 지금 규제가 이제 발목 잡고 있는 규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민감한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네네. 있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블록체인도 안에 굉장히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거래소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화폐를 만드는 퍼블릭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일반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파지티브 규제로 인해서 네.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탈중앙화를 컨셉으로 발전하는 기술이고 네. 무엇보다 국경이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끼리 얘기로 블록체인을 막는 방법은 전 세계의 인터넷을 끄는 것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 없는 대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선정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국민의 금융 자산이나 또 이제 건강 정보가 외국 기업이 주도하는 블록체인의 저장 또는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은 우리나라의 정보 주권을 지키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발전의 기회마저 박탈하게 되므로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방향이 선회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셨으니까요. 저희가 블록체인 OS라는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나가고 싶으신지 포부 한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 블록체인 OS를 또는 이제 보스 코인을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적인 1차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도전해서 암호화폐에서 저희가 기축 통화가 되는 걸 꿈을 꾸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그걸 넘어서서 달러의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에 도전하는 그런 네. 쪽에 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공공재인 저희 이 코인을 좋은 데에 써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자선 사업을 포함한 그런 쪽으로 많이 써서 저희가 인간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앞으로 로봇과 인공지능 혹은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 기술 발전 속에서 블록체인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고요.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길에 블록체인 OS의 눈부신 성장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블록체인 OS의 김인환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